안녕하세요. 슈슈안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족은 중국 민족인가, 한민족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사진은 아시다시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나온 사진이죠. 참 한복 입은 게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개량 한복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그 한복이잖아요. 그 조선족 자치주에 가면 이런 한복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조선족은 이제 중화민족, 중국의 민족이라는 건데, 물론 국적이 중국이면 중국인이죠. 하지만 민족 개념으로 갖다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선족이 중화민족이기 때문에 조선의 그 한국의 문화도 중국의 문화라는 논리라면은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50억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인구수 커트라인에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55개의 소수민족 안에 못 들면은 그냥 한족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는 또 러시아 민족도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도 러시아의 역사, 러시아의 문화도 중국의 역사, 중국의 문화입니까? 카자흐스탄족이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아시아의 역사, 중앙아시아의 문화도 중국의 역사의 문화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인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거라서. 조선족 자치주의입니다. 크기가 남한의 한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조선족 자치주가 설립 당시 1950년 설립 당시에는 한 60% 이상이 조선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 30%로 줄어들었어요. 그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해서 많이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그 청나라 시대에는 이제 봉급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881년 청나라가 그 봉급령을 폐지를 하면서 이제 조선인들이 간도 유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독립 당시 이 간도일 때 황무지였는데 이 조선인들이 개간을 한 거예요. 벼농사를 짓고, 예? 뭐 이렇게 두만강이나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 연변 그 해방 당시에 한 일제 강점기 때는 한 200만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중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조선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면은 문화대혁명 때 어땠습니까? 그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억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억압을 못 견딘 이들이 또 북한으로 한 10만 명 정도가 또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조선족들이 이제 몇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완전히 중국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이 출범 이후에는 민족성이 더욱더 사라지게 돼요. 시진핑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잖아요. 55개 소수민족들을 한족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조선족 자치주 가면은 이제 한글이 우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중국어가 우선입니다. 예. 그리고 조선족 학교들 옛날에는 이제 우리말로 가르쳤거든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중국어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최근 이 자치주의 그 조선족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도 합니다. 그 현재는 이제 조선족 자치주가 이제 생겼을 때는 60% 이상이 이제 조선족이었는데 지금은 30%, 한 60만에 불과합니다. 또 연해주 지역으로도 많이 좀 이주를 갔는데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거죠. 연해주, 사할린 그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려인,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입니다. 연해주. 그런데 그 1917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월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러시아에 거주를 하던 한인의 수가 10만 명 정도 됐는데 그중 8만 명이 연해주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연해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너무 이렇게 탄압이 심해지니까 독립운동의 전진기지로 연해주로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1937년에 러시아가 그 한인들이 일본의 첩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좀 군사적인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에 낙후된 지역을 개간하려는 목적으로 스탈린이 강제 이주합니다. 거의 18만 명 가까운 인원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려인이 되죠. 오늘날의 고려인은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6,500km.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2만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베리아 온 땅에 묻고 출발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할린 지역 있잖아요. 사할린. 여기 사할린 지역이 여기 연해주고 여기가 사할린이죠. 사할린 지역에 또 그 강제징용된 우리나라 한인들이 한 70% 정도가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도 소련 정부가 이제 북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었지만 대부분이 남한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북한으로 안 갔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고향으로 갈 날만을 기다렸죠. 이제 무국적자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1988년 이후에 이제 소련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1세대들의 귀환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2세 이하 자녀들은 한국인으로 인정하기를 좀 거부를 했어요. 한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이제 한 사할린에 거주하던 사람들 한 4,000명 이상이 이제 귀국을 했고요. 북한에는 한 1,000여 명이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사할린 한인들, 그리고 또 이거는 연해주 이제 신한민보라는 일제강점기 때 신문이고요. 이건 사할린 한인들, 사할린 3세들 한국에 온 겁니다. 고려인 분포 현황, 러시아 19만 명. 현재 이렇게 고려인들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주, 이건 이제 고려인 독립 결의서. 사진들이 많죠. 이거 미주 한인에 대해서 잠깐 넘어가면 1903년에서 1905년까지 한 7,400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 같은 힘든 노동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은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한인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는 단체가 있었으니까 그 단체가 바로 1909년에 설립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해서 해방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인교회 찬양대원입니다. 1940년대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정말 한인들이 뭉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조총련, 제일 조선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에 살던 우리나라 동포가 한 200만에서 230만 명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140만여 명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 60만 명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조총련 학교예요. 조총련 학교가 한 64개 정도 있고, 우리나라 정부가 승인을 해준 민단 학교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이 조총련 학교 가보면은 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일본하고 수교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조선인 학교들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무상학교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맨날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민단으로 오라는 거죠. 민단으로. 수학여행 되면은 북한으로 평양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로 오라고요. 우리나라로. 이거 조총련 연합회 이게 뭡니까? 인공기 들고. 그리고 제일 좀 황당한 건 북송 사업이라고 아세요? 북송 사업.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간 북한으로 한 10만 명이 갑니다. 예.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되게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은 그 당시 미국도 묵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힘이 없었고 또 북한이 워낙에 거짓말 잘하잖아요. 자기네들 지상 낙원이라고. 북송 사업 때 10만 명이 갑니다. 이들은 돌아올 수 없었어요. 예. 그 북한의 김정은 어머니도 북송 사업 때 간 사람이잖아요. 제일동포잖아요. 제일동포. 그렇게 북한에서 차별받고 무시받는 제일동포의 자식이 김정은입니다. 백두혈통이 무슨 백두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때 북한은 또 좀 기술자들이 필요했던 거겠죠. 예. 그리고 일본은 이 조선인들이 좀 골칫덩어리였어요. 언제는 뭐 자기네들 일본 신민이라고 하면서 일본 국적을 주더니만 패하면서 조선인들을 나몰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 60만 명 제일동포들이 당시에는 또 북한이 좀 잘 살았나?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북송 사업 때 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정말 그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들이 또 북한에서 인질이 돼가지고 일본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막 돈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뭡니까 또 납치 사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막 납치해가지고 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해외 동포가 중국에 한 235만 명 조선족들 살고 있고요. 그리고 미주에 한 230만 명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 205만 명, 그리고 캐나다에 한 24만 명, 그래서 230만 명 살고 있고요. 유럽 동포들은 6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고아가 4만 명이 입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한인 사회의 토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고려인이 50만 명, 그리고 기타 중남미가 9만 명, 중동이 2만 명, 아프리카가 1만 명. 그래서 다 합치면 해외 동포가 한 730만 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해외 동포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예, 조선족도 우리 민족입니다. 예, 통일되면은 조선족들도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연해주 그리고 사할린 여기에도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